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종원 의원입니다. 오늘 이제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이 그동안에 정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재정당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불합리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를 여러 차례 진행을 해왔습니다. 오늘 그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어떤 의사를 반영하고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야 될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면 바람직할지 모아지는 의견들을 여기 계신 기자들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색당 경기도당 공동운영위원장 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론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김종원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김종원 의원님께서 울산 동구에서 당선되신 분인데 아마 선거제도 개혁, 또 정치 개혁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시고 또 저희 연석회의와 함께 이 선거제도 개혁에 같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언하실 분이 3분 정도 되시고 또 기자회견문 낭독이 예정입니다. 먼저 처음에 발언을 해주실 분이 민중연합당의 손솔 우리 대표님 오셨죠. 또 이경자 노동당 대표님 오셨고요. 김주원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님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고 이건수 노동당 대변인께서 기자회견 낭독이 있겠습니다. 그 승자독식 위주의 선거제도가 가져다준 폐해가 심각합니다. 지난번 촛불 민심에서도 드러났듯이 국민들의 열망은 이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여기 모인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연석회의도 공동으로 정치개혁의 출발은 선거제도 개혁에서부터다라는 뜻을 가지고 지난달 첫 모임을 갖고 또 실무적인 논의를 거쳐서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거는 발언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발언을 해주실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솔 그 민중연합당 국수대당 대표님께서 이 연석회의의 이 취지와 또 이 선거제도 개혁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중연합당 공동대표 흑수저당 대표 손솔입니다.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정대 연석회의의 구성 의미와 활동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 경과와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등 3개 정당은 지난 6월 28일 노동당사에서 현 선거제도의 불합리성과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참여 정당들은 정치 선거제도를 공정하게 개혁함으로써 기득권 정치를 바꾸기 위한 공동대응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제 정당 연석회의를 구성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7월 11일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실무회의를 통해 정치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각 당의 정책 조율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를 거쳐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연석회의 구성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정당 연석회의는 국회에서 구성한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된 기득권 정당 위주로 일방적인 개혁안을 합의하는 것을 막고 공정한 정치선거제도 개혁 방안이 마련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구성되어 온 국회 정개특위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뒷전으로 하고 거대 정당의 기득권 지키기만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비례 의석을 줄인 것이 대표적인 행태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구성된 정개특위가 기득권 정당의 밥그릇 지키기에 관행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정당,
정치,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득권 정당 중심의 정치개혁 논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이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 정당 연석회의를 구성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다음으로 연석회의의 향후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정치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동의하는 정당과 정치단체의 참여를 계속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한 개혁 방안에 동의하는 정당과 정치단체의 참여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선거제도 개혁안 발표에 이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전반에 대한 2차 개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석회의에서 제안하는 공정한 정치선거제도 개혁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토론회,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온 정치개혁 공동행동과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연대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 정당 연석회의는 국회 정개특위와 적극적으로 만나고 토론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 정개특위에 제 정당 연석회의와의 토론회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향후 제 정당 연석회의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솔 대표님이셨고요. 연석회의가 구성된 의미와 또 앞으로 활동 계획도 소상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두 번째 발언해 주실 분은 정치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개혁 방향이라는 내용으로 이경자 노동당 부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노동당 부대표 이경자입니다. 낡고 부패한 정치가 촛불을 밝힌 광장민주주의로 잠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진정한 민주주의와 새로운 정치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쌓인 적폐 청산을 위해 거리에서, 고공에서, 현장에서 싸우면서 국민들은 국회라는 높은 벽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당선 가능한 보수 정치를 선택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다른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보수 정당들을 찾아다니며 호소하고 읍소해야 합니까? 이제 광장민주주의가 국회 안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오늘 모인 우리 원외 정당들은 국민이 정치의 주인으로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불공정한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합니다. 정치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관계법은 바꿔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다 밝히기 어렵습니다만 우리나라 정치선거제도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소수 진보정당은 시작도 하지 말고 성장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득권 보수 정당의 이해가 만들어 놓은 정신입니다.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 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는 사실상 보수 거제 정당들의 독점적인 정당 체제를 반세기 넘게 유지시켜온 비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는 정당의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에 일치시키는 비례대표제를 통해서만 평등선거를 실현하고 진보적 가치가 입법부에 구현되는 선거제도임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선거공영제는 또 어떻습니까? 국고보조금은 원내 교섭단체 구성 정당과 다수당이 싹쓸이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가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높은 기탁금 제도는 돈 없는 후보나 정당은 아예 출마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높은 기탁금을 내고 출마해도 방송을 비롯한 언론에서는 지지율이 낮은 소수 정당들에게 아무런 기회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선거연합 정당이나 연합명부, 지역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시리자, 독일의 좌파당, 그리스 시리자 등 유럽의 신생 좌파 정당들이 모두 선거연합 정당이나 연합명부가 허용된
선거제도를 통해 집권을 목표로 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당을 허용해야 뿔뿔이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정당 정치도 활성화됩니다. 왜 정당은 꼭 전국 정당이어야만 합니까? 우리나라 정치 선거제도 불합리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국회에 정치개혁 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대 보수 정당들이 만들어왔던 선거제도를 다시 개혁해 보겠다고 합니다. 소수 진보 정당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원외 정당들은 크고 작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치 선거 제도를 제대로 바꿔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나라,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를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경자 노동당 부대표님이셨습니다. 아무래도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불일치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발언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도배시 연동형 비례제표제 도입 등 연석회의가 합의한 선거법 개혁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녹색당 김주원 공동운영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김주원입니다. 네, 한국의 선거제도는 최악입니다. 네, 나라마다 100개의 나라가 있다면 100가지 선거제도가 있다고 얘기할 만큼 전 세계에 다양한 선거제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의 선거제도는 민심을 왜곡하기로는 거의 1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들이 모인 거대 정당만이 정치하기 좋은 환경에서 작은 목소리들, 다양한 목소리들은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정치할 사람 뽑는 규칙은 그대로 두고 간간히 좋은 사람이 들어간다고 해서 큰 흐름이 바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좋은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사람 이전의 시스템을 바꿔야 하고 저희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다들 선거제도 개혁이 개헌보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개헌 이전에 선거제도, 정치할 규칙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정당들이 모였다고 해서 기대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될 거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만큼 선거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한 정치개혁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정치를 개혁해서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떤 사회로 나아갈지 또 어떤 미래를 꿈꿀지 국민들이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주권자 국민들, 정당들, 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바꿔야 됩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인이 아니라면 모두 함께 이 변화의 편에 서야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의 원인이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이 문제를 푸는 수단도 또다시 정치여야 한다는 그 딜레마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치가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이 7가지 개혁안은 시작일 뿐입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자주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주원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정치의 불신이 팽배하지만 결국 정치가 희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눠드린 기자회견문이 있을 겁니다. 그 취재 요청서 뒤에 보시면 기자회견문이 있는데요. 노동당의 이건수 대변인의 낭독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입니다. 이상의 말씀을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이상의 내용을 정리한 기자회견문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기득권 정치를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자.
기득권 정치를 유지시키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는 최우선 개혁과제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2018년 지방선거 전 올 정기국회 안에 선거제도 개혁되어야 한다.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시민들과 공동행동의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정치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지 못하고 국정농단과 권력형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끊임없이 발생시키면서 기득권을 유지해올 수 있었던 것은 불공정한 선거제도에서 기인한다. 최다 득표 후보만이 당선되는 현행 승자독식 위주의 선거제도는 다양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기득권 정치를 더욱 공고화하고 있다. 현행 선거제도는 정당이 얻은 득표와 이에 따른 정당의 의석수 간 불일치가 심각하며 그럼으로써 다수의 사표를 발생시켜왔다. 특정 거대 정당들이 정치를 독점함으로써 여성, 청년,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목소리가 사표에 묻혀 배제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선거제도의 공정한 개혁만이 다양한 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등은 선거제도의 불합리성과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를 구성하였다. 연석회의는 몇 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하였다.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만이 유권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혁신적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연석회의가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의원 선거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하자.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만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 2.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의 단체장 선거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 결선투표제는 유권자들의 전략투표를 방지함으로써 민심의 왜곡을 없앤다. 유권자 과반의 득표를 유도함으로써 정당성도 얻을 수 있다. 다만 단체장 선거는 선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영국 런던 시장 선거처럼 결선 투표제 효과를 발휘하는 보완 투표제 등의 도입도 가능하다. 3. 선거권은 16세로, 피선거권은 18세로 선거 연령을 인하하자. OECD 국가들 대부분은 우리나라보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이 낮다. OECD 수준에 맞추자. 4. 국회의원 정수는 인구 13만에서 14만 명당 1명으로 확대하자. 점진적으로 OECD 평균에 맞추자. 5. 국회의원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 비례대표율을 초과할 경우 초과 의석만큼 의석을 증가시키고 지역구와 비례는 1대1로 연동하자. 6. 지방선거 광역위원 선거는 전면적 혹은 1대1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기초위원 선거는 3에서 5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로 개혁하자. 7. 국회의원 선거의 국회 진출 정당 투표율의 진입장벽은 의석수분의 1로 바꾸자. 실질적으로 봉쇄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진정한 다당제 체제로 전환하자. 이번 연석회의 기자회견은 선거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연석회의는 이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와 다양한 정치 세력의 정치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오늘 1차 기자회견에 이어 시민과 정당의 정치 활동을 제약하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등 전반적인 정치 관련 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연석회의는 정치선거제도 개혁에 공감하는 제정당 및 제정치단체의 참여를 넓혀나갈 것이며 대시민 캠페인과 정치선거제도 개혁 공론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기득권을 유지한 채 독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감시 비판에도 소홀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으로 필요하다면 국회 정치개혁특위와의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토론회 장이 마련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왔던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정치개혁의 중요한 파트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과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연대활동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정치가 바뀌지 않는다면 국민의 삶도 바뀔 수 없다. 유권자의 한 표가 제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 국민의 평등권을 지키고 지역주의를 없애며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 정치개혁은 선거제도를 공정하게 개혁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도 공정한 투표 방식을 가질 때가 되었다. 지금이 그럴 때다. 더 늦추지 말자. 2017년 7월 13일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재정당 연석회의. 이상입니다. 네, 이제 기자회견문 낭독까지 마쳤습니다. 사실 노동당, 녹색당, 민주연합당이 이렇게 단일 의제를 가지고 아마 연석회의를 꾸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자님들 많이 계신데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끝으로 뭐 질문이나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오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기자회견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